네, 부산 해운대 의뢰 김미애입니다. 과학 방역 실현을 위한 규제 조치 완화를 큰 틀에서 점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실외 마스크,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되면서 지금 남은 거는 실내 마스크 의무, 확진자 일주일 격리 두 가지입니다. 청장님, 네, 실외 마스크 입국자 검사 해제로 방역 지표상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검사 해제 이후에도 방역 지표상 확진자 감소세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크게 없죠? 크게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규제 완화 시에는 늘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가 과학 방역을 표방하는 만큼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등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 방역 조치는 지양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의원님 동의합니다. 네. 전 정부 코로나19 발생 후 2년 이상 우리 사회는 고비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질병청장 등 매 순간 고비라면서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해 왔습니다.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과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과거 영업시간, 집합 인원 제한 등 근거를 찾기 어려운 규제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방역 불신까지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 유행을 앞두고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렸음에도 병상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신 분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 9월 17일 기준으로 입원 대기 중에 사망자가 총 106명, 확진 신고 후 병상 배정까지 하루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일일 경과 사망자만 집계해도 64명에 이릅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작년 말부터 올 3월까지 집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병상 확보도 못하는 등 정부는 제할 일을 다하지 않고 국민 희생만 강요한 꼴이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불행한 사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번 6차 유행에서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건의 차이가 있었지만 국민을 믿고 자율성을 보장하면 국민 스스로 개인 방역에 충실하면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교훈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상생활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다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저는 실내 마스크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당, 카페 등의 위험도가 높아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착용하라고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동안 바이러스를 상대로 백전백승을 거두려는 전략을 취했지만 이제는 국민들도 현실적이지도 않고 수용성도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해외 주요국 중에 현재 우리나라처럼 모든 실내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 나라가 있습니까? 최소한 OECD 국가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범위를 넓혀봐도 이집트 정도만 제외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아예 마스크 의무화 정책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의무를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마스크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암만 해도 그 재유행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의 불편 수용도 등을 이제 고려해서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 지금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결단을 내려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영유아의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큽니다. 지난달 항체 양성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97.38%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세 미만 70% 이상이 자연 감염을 통해서 면역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방역 우선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많은 나라가 의료기관 출입할 때나 대중교통,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고 있는
그 사례를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할 당시 세계에서 마스크를 가장 잘 착용했던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였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다음 관리 사각지대 방역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방역 차량입니다. 개인 차량 등 자가 이동 수단이 없을 때 확진자 이동 방법에 대해서 지금도 재택 치료 안내서 6판부터 현재 적용하는 8판까지 안내되고 있는데 방역 택시가 제대로 관리됩니까? 예, 뭐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는 인원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관리는 물론이고 현황 파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곳이 부산, 대전, 수원, 청주 등 4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설 방역 택시가 일반 요금의 4~5배입니다. 보건소에서 연락하면은 일반 택시 타지 말고 방역 택시 타라고 하는데 찾기도 어렵고 이렇게 요금도 비쌉니다. 이걸 이용을 잘 하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철저히 좀 수요 조사도 하고 개선의 필요가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 국감에도 지적했는데 2020년 9월부터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되도록 했는데 아직도 배치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22개소를 지적했는데 올해는 11개소로 이중 광주 남구를 제외한 10개소는 지난해부터 계속 미배치 상태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뭐 코로나 청정지대에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여깁니다. 물론 지자체 소관이긴 하지만 지난해 국감 때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개선 노력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국민께 책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정부도 책임을 다해야 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민 보호에 소홀함 없도록 재차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향후 대규모 감염병 대비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과학적 근거 중심의 방역 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감시 체계 및 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방역 통합 정보 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병상, 인력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특히 중앙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고 의료 종사자 및 교육,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시고 장기적으로는 누차 지난 정부 때부터 주장했지만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역량도 제고해야겠습니다. 꼭 좀 유념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 수용해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